네, 경기도 이천시가 GTX 노선 유치와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추진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축제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도 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엄태준 이천시장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평소에 시장님이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잘 듣고 소통도 하고 또 이 의견을 시정에 잘 반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소통하는 게 예전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건데 네.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서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자동차 극장을 새로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이동식 무대 차량을 이용해서 또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많이 모이지 말라는 것이니까 우리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마을별로 찾아가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시대에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보니 이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지원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의 참을 수 없는 임계점까지 와 있다고 보고요. 맨 처음에 코로나19는 건강의 문제고 보건의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반 이상 지나면서는 이제 경제의 문제, 또 생존의 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참 힘들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광역이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핀셋 지원도 하고 또 중앙이나 광역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이 다 소진될 무렵쯤이면 우리 이천시에서도 보편 지급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천시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취임 이후에 이천시장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또 설치를 했고 여성문화센터 건립 추진 등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그렇죠. 사실은 제가 선거를 할 때 시민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우리 이천시를 여성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1호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딘가에서 전문가들 토론회를 봤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 원인들을 봤더니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가부장적 문화가 아주 심한 곳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출산율하고 양성평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 여성 친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시장 직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여성 비전센터도 만들어서 지난해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그 여성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은 게 그 사업 내용마다 그 내실을 다져서 다음에 4년 후에, 5년 후에 다시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수도권의 핫 이슈죠. 바로 GTX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천시가 이제 노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이천 시민들 또 이천 시민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우리 이천 시민, 여주 시민, 나아가서는 강원도의 원주 시민이 원하고 있는 노선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GTX와는 달리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GTX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권에서는 주말만 되면 강원도로 저 남해안으로
이렇게 주말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네. 그 수도권 주민들의 주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꼭 경강선 GTX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에는 정말 그 경전철을 비롯해서 GTX 노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경강선과 연결만 시켜주면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로 가는데 또 저 아래 통영으로 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노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최근 보니까 중부 내륙철도와 관련해서 112역 명칭이 감곡 장원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천시가 또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을까요? 반발이라고 말씀을 해도 괜찮지만 그 과정을 보면 네. 참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역사를 보통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네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철도는 중부 내륙철도입니다. 이천 부발역에서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거제 통영까지 가는 그러한 그 철도가 되겠는데요. 올해 부분적으로는 부발역에서 충주까지 부분 개통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역사가 숫자로 표시하면 112 역사입니다. 네네. 예. 이 100단위 역사는 수도권에 위치한 역사의 명칭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가 된 112 역사는 이천시의 장원과 음성군의 감곡에 걸쳐서 이렇게 위치한 역사인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천시 장원에 더 많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그렇게 명칭이 붙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위치를 감곡 쪽으로 이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우리 이천 장호원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나중에 감곡 주민들하고 역사 명칭을 정할 때 장호원을 먼저 앞에 둘 거냐 아니면 감곡을 앞에 둘 거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감곡 쪽으로 이렇게 양보하는 대신에 명칭을 정할 때는 장호원을 앞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하고 그렇게 확답을 받을 것인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철도공단도 그렇고 역사 명칭을 정할 때 형식적으로 그냥 심의위원회에 맡겨버려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감곡 장호원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의견서의 근거를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왜 그럼 감곡을 먼저 뒀느냐 봤더니 감곡의 역사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역사의 60%가 감곡 땅이 위치하고 있어서 감곡을 먼저 이렇게 앞에 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호원으로서는 이천으로서는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했다면 역사의 위치를 양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점을 숨기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어서 이것을 재심의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철도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체로는 한 행정구역에 하나의 역사가 위치하겠지만 이번처럼 두 개 내지는 세 개에 걸쳐서 세 개 지역에 걸쳐서 역사가 위치하게 되면 그 명칭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럴 때는 지역 명칭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지역 명칭이 아닌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이 분쟁을 이 장호원과 감곡이 함께 그 협동조합을 만든 게 있습니다. 햇살의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굳이 장호원역이다, 감곡역이다가 아니라 햇살의 역으로 하면 양 지역이 모두 동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지역 축제들도 많이 열리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역 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일 텐데 이런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고심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요? 예, 뭐 현실적으로는 올해 사실 봄철에 있던 축제도 연기는 해놨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가을에도 축제를 열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살아가시는데 생활하는데 보면 이 생활체육과 생활문화, 생활예술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러한 것을 즐기지 못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그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축제를 정말 제대로 살려서 욕심 같으면 4월 초순부터 10월 말까지 한 30주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작은 축제가 우리 이천에 오면은 어디서든지 작은 축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꼭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시정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엄태준 이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